오늘 네팔에서 CRPD, 즉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진행했던 효과적인 캠페인과 현재 개인 진정, 그리고 조사 제도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팔에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노력했던 전략적 참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현재 장애인 인권이 전 세계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이 국가, 국제 플랫폼에 기여한 이후 이들이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국가 건설 작업에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는 2006년 12월 13일 UN 61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년 3월 30일 서명과 비준을 위한 절차가 UN에서 시작되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는 2008년 5월 3일 발효가 되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164개국이 서명하고 18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선택의정서도 94개국이 서명, 9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네팔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같이 비준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주목할 점은 네팔 의회에서 어떠한 유보 조항 없이 2009년 12월 27일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만장일치로 비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네팔에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진행했던 성공적인 권익 옹호 캠페인은 물론 직면했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 그리고 개인 진정과 조사 제도에 대한 개요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네팔은 특히 정부의 시스템과 관련해 몇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의 시민운동은 군주제 시스템의 종말뿐만 아니라 통합사회의 이념을 도입하는 대변혁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평등과 비차별의 기본적 원칙에 기반해 소외되었던 그룹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재헌의회 선거는 통합을 보장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수립하는 첫 번째 단계로 간주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메커니즘을 통해 장애 문제가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로 남아있던 가운데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노력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는 포괄적인 캠페인 과정에 특히 통합교육과 관련된 24조와 개인 진정과 조사 내용이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각장애인 그룹의 반대가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장애 그룹 내의 불협화음은 의회 의장을 딜레마에 빠뜨렸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의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비준을 위해 시작된 포괄적인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회복 이후 수립된 초대 내각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팔 장애운동의 지도자로서 저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회장으로 있던 네팔 장애인 연합에서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 개선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권리 보유자와 의무 행위자의 인식 개선 과정에서 우리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네팔어 번역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을 했습니다. 이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내용을 네팔 의회 의원들이 폭넓게 수용하도록 만든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관련 정부 기관과 UN 장애인 권리 협약, 그리고 선택의정서 서명과 비준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다양한 권익옹호 회의의 결과로서 정부는 2008년 1월 3일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관련 장관과 정보기관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에 중점을 두어 포괄적인 캠페인을 지속해 나갔으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의 동시 비준의 희망을 품고 있었으며 2008년 12월 재헌의회의 비준 안건 상정을 위한 푸시파 카말 다할 총리 주재 아래 진행된 내각회의에서 비준 상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사회 비주류 그룹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의 공식적인 의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비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네팔어로 만들어진 도구를 이용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의회 의원들과 정당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내용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네팔 시민운동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 장애인이 수행한 활발한 역할은 정당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시헌법에는 재헌의회 구성과 관련해 장애인의 대표성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 통합 이슈는 간과되었으며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장애인의 소외, 통합, 사법 접근, 그리고 주류화 등의 이슈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의원의 부재로 인해 의회 절차와 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장애 이슈가 다시금 간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이 주목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이 의원의 자격으로 재헌의회 내에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8년 4월 저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단식 투쟁 농성단의 활동은 지면 언론과 전자미디어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정당, 정부, 인권활동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네팔 최대 정당의 푸스파 카말 다할 대표가 단식 투쟁 중단을 촉구하며 의회 안에 장애인 의원을 지명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각 부처가 휠체어 여성 장애인인 인드라마야 구룽을 의원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정당은 의회 안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권 운동 진영은 재헌의회의 주제별 위원회 초안을 검토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재 네팔 헌법의 기념비적인 성과인 기본권 조항에 장애인 인권을 포함시키는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출 정부 구성 이후 관련 부처의 의회 비준안 제출을 요청한 것은 눈에 띄는 성과였습니다. 재헌의회도 장애인권 조항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헌법 초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시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안도 함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에 대한 공식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따라서 당시 의회 회기에서 긍정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4조와 선택 의정서에 반대하는 청각장애인 그룹의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비준을 위한 권익 옹호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그룹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4조에 상충되는 네팔 청각장애인의 분리 교육을 주장하며 통합 교육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네팔의 경우 외딴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현재 수화 통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단계별 모든 교육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선택 의정서가 비준되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개인 진정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는 기존 네팔 특수교육 체제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장벽 때문에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설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과 관련 이해 당사자의 코디네이션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어떠한 유보 조항 없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에 청각장애인들의 동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제가 주도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코디네이션 위원회는 의회 의원과 청각장애인 그룹이 함께 모여 일련의 회의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며 과정을 진행시켰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비준되더라도 24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은 601명 의원들에게 부과된 큰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컨셉을 잡은 의원 장애 우호 모임의 설립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요 정당 출신의 16명 재헌의회 의원들이 2009년 모임을 결성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헌법 안에 장애 우호적인 조항을 담기 위해 장애인권 대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장애 우호 모임 회원들의 활발한 개입으로 모든 의원들로부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비교해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사이에 드러나는 간극이 강조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을 통한 장애인의 삶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이 깊이 분석되었습니다. 의원들도 선택 의정서 하에 개인 진정과 조사, 모니터링, 그리고 보고 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절차에 따라 재정부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권리 협약 비준 이후 집행될 예산 내용을 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원칙과 당시 실행 가능한 인권법 조항을 기반으로 정부의 기존 예산 내용, 법, 정책,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예산안 조사 태스크포스는 재정부와 여성아동사회복지부 사무처 그리고 제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평가 보고서는 예산이 지역 차원에서 지금까지 배정되어 왔지만 통합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이행 내용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재헌의회 의원들과의 대화가 의원 장애 우호 모임 회원들의 참여 속에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여성아동사회복지부, 정당, 의회 의장, 총리실로 구성된 다양한 이행 당사자와의 대화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접했으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조항과 비교해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간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바시 내망 재헌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동정과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했던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접근 문제를 뛰어넘어 장애인의 이슈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은 저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채택은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 기반 접근의 패러다임 변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내망 의장은 의회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 비준안 지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적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을 통해 네팔이 당사국이 되면 네팔 헌법에 모멘텀을 주게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단체장, 인권활동가,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주제별 단체, 언론인 등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팔 국영방송사를 통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형태로 대중 커뮤니케이션 이벤트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 지도자,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부모,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시민사회와 어떠한 유보 조항 없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원하는 장애 우호 모임 회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 권익 옹호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그림자 재헌의회라고 불리는 그림자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전국의 장애인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으며 의원 및 정부 관계자와 상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됐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정책 이행과 차별적인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관행과 관련해 장애인이 현장 지역사회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네팔은 즉시 발효할 수 있는 법과 조약법 구조에 기반해 의회 비준 직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즉시 발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가 행사하는 권한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는 조항에 따라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관련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의 개인 진정 청원을 받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내법을 가다듬는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6월까지 1차 보고서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도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에 민간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장애인 단체들과 개발 파트너들이 함께 민간 보고서 제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팔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 당사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수립된 개인 진정과 조사의 절차에 따라서 폭력 피해의 당사자는 먼저 네팔의 사법제도 안에서 구제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 진정과 조사를 심리할 수 있는 네팔 대법원에 네팔 정부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네팔 정부의 규정된 의무는 권리와 자유의 법적, 실제적 향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조항과 상충되는 과거의 지속적인 관행에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건은 상당히 민감하게 처리가 되었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에 관련된 이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정부의 진정이나 청원을 진행한 몇 건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내용이 담긴 네팔 헌법을 포함해 개인 진정과 조사 제도를 통한 참여로 몇몇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17년 8월 7일 입법의회에서 장애인권법을 제정했고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조항에 따라 장애인의 생명권, 법을 통한 동등한 보호, 이동의 자유, 무상 교육의 권리, 의료시설 무상 이용, 의견과 표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와 개인의 완전성, 사회 보장, 고용 기회, 사법 접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사회복지부는 부처 프로그램 안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생활 수준 조사를 실시해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장애 관련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 장애 통합 개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여성아동노인부 하에 국가장애관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 프로그램 모니터링, 그리고 정부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 관련 지침 제공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는 장애인의 개인 진정과 조사를 위한 구제 조치 마련에 있어 매우 필요한 내용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서에서 수화통역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화통역사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파나 말라 대법관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75% 장애 여성이 정의 실현을 위한 법원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정의 실현을 원하는 장애 여성들은 종종 가족관계 파괴로 이어지는 가족 안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담긴 법률적, 사실적 권리의 완전한 현실화는 절차적인 내용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내적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네팔 인권위원회는 현재 네팔 법률 조항을 검토하여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 기준에 이 조항들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에 필요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팔 정부는 국제인권 조약 산하 협약기구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헌법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반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개인 진정 및 조사 제도 실행 방법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담긴 권고안 이행을 위한 권위 공호 강화의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국가, 지방, 지역 차원의 코디네이션 메커니즘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단체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구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장애인의 사법권 접근을 촉진하는 제도화 및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법전 속의 법을 행동 속의 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 여성 이슈가 아직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못했으므로 개인 진정과 조사 이행과 더불어 UN 장애인 권리협약 6조에 중점을 두는 장애 여성 자조단체의 역할은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슈 관련해서 저는 개인의 이슈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정서의 한계와 고착화된 사고방식 속에 지역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인권제도는 당사국이 국내법 안에 이 제도를 포함시키고 이행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이드 원칙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비준 자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칙을 국내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진정과 조사와 같은 효과적인 수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복지 기반 접근에서 인권 기반 접근으로 전환하는 국제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패러다임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